라섹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스마일 수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준선을 넘어설 때는 스마일은 못하게 되죠. 라섹을 할 수 있는데 스마일을 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 케이스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라섹 수술을 했었었는데요. 음. 그때는 라섹 두 가지밖에 없었고 스마일이라는 말도 없었었는데 스마일 라섹이 일반 라섹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스마일이라는 게 이 수술의 약자고요. Small Incision Lenticle Extraction이라고 하는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게 이제 스마일이라는 그 수술 용어가 된 거죠. 기존의 라섹을 할 때 쓰이던 엑시머 레이저는 위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치게 되면 레이저가 맞는 그 부분의 표면이 깎여 나가게 되는 게 엑시머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거는 위에서 레이저를 쏘더라도 겉에 표면이 깎이는 게 아니고 깊이 몇 마이크로미터 지점에 파괴시킬지를 설정을 해서 레이저를 쏴서 거기만 조직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femtosecond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쏴서 속 부분만 잘라내고 겉에 조금만 절개 부위를 내서 속에 잘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술을 스마일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스마일 라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점들이 뭘까요? 기본적인 원리가 다르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스마일의 약자인 Small Incision Lenticle Extraction이라는 거는 똑같고,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을 한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과거 한 10년 동안은 거의 한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도 같은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네이밍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장비 회사는 클리어 라식이라고 잡았고, 어떤 회사는 스마트 라식이라고 잡았고. 기존의 라섹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더 장점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라섹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라섹이 안전하다는 거는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마일 수술이 나왔지만 라섹이 가장 안전한 수술인 거는 맞아요. 시력 개선 효과가 속도가 좀 느리고 통증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인 거고, 스마일 수술은 라섹에 비해서는 시력 개선 속도도 빠르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라섹에 비해서는 좀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꼭 어떤 한 가지 수술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라섹만 할 수 있는 눈도 있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눈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각 수술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수술 종류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과거에 있었던 장비보다 이제 최근에 나온 장비들의 차이점은 레이저 조사하는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존 스마일 라식에서는 있었던 사이드 컷을 없애서 각막을 더 조금만 깎아도 같은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야간의 불빛 번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저를 쏠 때 나가는 에너지도 기존 장비보다는 낮은 에너지로 레이저를 쏴서 눈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최소화하는 거죠. 기존에 사용되던 스마일 수술 장비는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눈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정면에 앉아서 본 상태에서 눈 아래 위치랑 누워있을 때 눈 아래 위치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눕게 되면 회선이라 그러는데 눈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누워서 수술을 하는데 이게 약간 돌아가 있으면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았을 때 약간 돌아간 상태에서 레이저가 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난시가 특히 있는 사람들은 교정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 트래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이 표시가 돼서 정확히 이제 동공 중심에 맞출 수가 있고, 눈이 돌아갔다고 치면 그 돌아간 거를 감안해서 레이저가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보다는 정확한 난시 교정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femtosecond 레이저를 칠 때는 눈을 딱 고정을 하고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알이 있으면 거기에 석션을 걸어서, 음압을 걸어서 눈알을 꽉 잡고 레이저를 치게 되는데, 레이저가 나가는 그 몇 초의 과정 동안에 환자가 움직인다거나 힘을 준다거나 하면 눈알이 이렇게 빠져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장비는 더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놓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잘못 레이저가 쏴지고 그럴 일은 사실 없는 거죠?
엑시머 레이저 할 때, 라섹 할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일 할 때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그렇게 환자가 움직여서 풀려버리는 건데, 그거는 어느 스텝에서 이 눈이 움직여서 풀렸느냐에 따라서 이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라섹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중단이 됐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라섹이랑 우선 비교를 해드리면, 라섹은 잔여 각막 두께를 가장 두껍게 남길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이 가능한 사람이면 웬만하면 라섹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라섹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스마일 수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스마일은 각막의 가장 표면에서 보통은 한 11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 아래서부터 각막을 깎아 내려가거든요. 라섹에서는 상피 두께가 보통 50에서 55 마이크로미터니까 그거의 거의 2배 정도 아래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밑에서 시작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밑에 남는 각막의 잔여 각막의 두께는 더 얇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항상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잔여 각막의 두께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300 마이크로미터다, 350 마이크로미터다 하면서 기준을 잡아놓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더 아래쪽에서부터 각막을 깎아 내려가기 때문에 잔여 각막이 덜 남게 되고, 그 우리가 잡는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면 수술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라섹으로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무조건 검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우선 눈 도수를 먼저 봐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각막을 깎아야 될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막 두께를 봐야 되겠죠. 각막 두께에서 얼마나 깎을지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잔여 각막의 두께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 잔여 각막의 두께가 기준선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스마일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준선을 넘어설 때는 스마일은 못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각막 두께만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각막의 모양도 같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라식, 라섹, 스마일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라섹을 할 수 있는데 스마일을 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 케이스는 과거에 눈을 다쳤다든지 아니면 눈병을 심하게 앓았었던 사람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각막에 혼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레이저가 투명한 각막을 뚫고 들어가서 속 부분을 파괴시켜야지 이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겉에 혼탁이 있으면 그 레이저가 투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femtosecond 레이저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라섹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술이든 한 가지 수술 방법이 좋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력 교정술이라고 한다면 라식이 좋아요, 라섹이 좋아요, 스마일이 좋아요, 뭐 렌즈 삽입술이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어떤 한 가지 수술이 절대적으로 좋고 어떤 수술이 절대적으로 나쁜 이런 수술이 아니고, 각 수술별로 분명한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본인이 따져보고 이 수술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 같다 해서 이 수술을 고르는 거지, 옆에 친구가 이 수술을 했으니까 이 수술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그런 결과를 얻었던 거는 그 사람의 눈 상태에서 그 수술이 좋았던 거지, 본인의 눈 상태에서 그 수술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본인한테 최적의 수술은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수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누구 후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수술이 좋다더라 라고 단순히 딱 결정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